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년 중에 시작인 날은요, 우리가 보통 설날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역사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동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동지와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동지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풍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죠? 좋은 자리에 가셔가지고 운을 받고 잘 되고자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갑자기 동지를 얘기하는데 왜 풍수를 얘기하냐 싶으시겠지만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 복, 그리고 운이라는 걸 원하는 거고, 풍수에서 어떤 땅에서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을 받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바로 시간인 거죠. 그냥 한순간 딱 좋은 자리에 간다고 해서 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자리에 가서 그 많은 시간들을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절기에 대한 의미라든지 오늘 동지와 관련돼서도 때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행동들, 먹으면 될 것들, 먹어서는 안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 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새해 잘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선 이 동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새겨봐야 되는 건데요. 작은 설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동지는 바로 1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1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1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공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모든 어떤 것들보다 풍수가 중요하고 이 풍수의 이치가 모든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변화하는 모양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을 하고 우리가 1년의 주기를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시간을 중요한 도구로 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에 대한 것을 숫자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달력인 겁니다. 자, 이게 참 이어지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이 1년의 시작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1년의 시작이 대체 언제부터이냐라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즉, 누구는 동지가 1년의 시작이라고 하고 누구는 구정, 누구는 입춘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지든 구정이든 입춘이든 모두 다 1년의 시작이 맞습니다. 즉, 동지에서부터 하늘의 새로운 기운이 열리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구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고, 구정을 지나 입춘이 되면서부터 이제 땅의 기운까지 새롭게 열리니 그때 한 해의 온전한 모든 시작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천문 시간에 대한 관점은 풍수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황제 태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방향을 구분하죠. 서쪽이다, 서북 쪽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방향이 넘어가는데 이 방향이 맞물리는 이 중간의 접점에서도 기운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 라는 점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운이라는 것을 딱 측정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을 쉽게 이야기 드리질 않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동지 자체가 하늘의 기운이 열리는 새해의 첫 시작이자 시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동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을 다독이시고요,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현실적으로 쫙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보라 라는 겁니다. 아마 12월 역시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냥 허둥지둥 하다 보면서 그냥 TV 보고
제아의 종소리 듣고 새해를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고요. 지금 12월에 이 동지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 날들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은 새해 온전한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의 시간 속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잘한 일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될 점도 적어야 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뭘 가장 잘했는지를 적는 거죠. 나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잘한 게 없는데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정말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이렇게 영상을 본다라는 것 자체, 즉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잘 버텨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축하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과거를 잘 돌아보시면서 적어보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꼭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적인 정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시간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공간에 대한 정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동지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 집안에 묵혀 있었던 것들 지금이 이제 마지막으로 버릴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한 해를 지내오면서 꼭꼭 버려야겠다 싶은 것들,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나쁜 기억이 떠올랐던 것들, 그런 여러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싹 돌아보시고 너무 의미 없는 것들을 버리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부적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집안에 부적 붙여두신 분들도 이제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동지가 작은 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국세시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고요. 동지의 기준, 즉 음력 11월이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새해 첫날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약 695년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 그 이전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동지가 새해 첫날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근현대 사회까지도 쭉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팥죽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절식, 즉 명절 음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대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특히 우리가 설에 먹는 그 떡국보다도 더 많이 팥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팥죽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팥죽에 대한 의미가 옅어져서 그렇지 실은 이 팥죽이 진짜 중요한 그런 명절 음식, 우리가 새해 소망을 담는 그런 우리 전통의 절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팥죽과 더불어서 이 떡, 시루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지에 대한 전통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애동지, 즉 음력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음력 1월 초순 혹은 상순이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시점에 동짓날이 끼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애동지 혹은 아그동지, 아동지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상순이냐 초순이냐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도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애동지다라고 표현하냐면요, 11월 초순, 상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챙기던 동지보다는 이르고, 즉 우리의 동지가 아니다, 남의 동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애동지로 불렸다라는 그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동지, 애동지일 때는 팥죽보다는 시루떡을 쪄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팥죽에 쌀로써 빚어가지고 새알을 넣는데 여기에서는 밀가루로 동물 모양으로 빚어서 팥죽에 넣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꼭 애동지니까 팥죽 먹으면 안 돼요, 시루떡만 먹어야 돼요 가 아니라 이러한 애동지일 때 이렇게 시루떡을 먹는 의미가 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팥죽이든 팥떡이든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올해는 그런 애동지니까 팥죽과 더불어서 시루떡도 같이 주변에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아주 뜻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바로 팥죽을 집안에 뿌리는 행위에 대한 겁니다. 이 팥죽을 집안에 뿌리는 행위 자체가 애군을 막는 의미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논문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논란을 떠나서 이 팥죽을 언제부터 뿌렸냐라는 것을 뒤져보게 되면은요, 6세기에 지어진 이 형초 세시기를 보게 되면은 한 집안의 아들이 일찍 죽게 되어서 그 아들이 죽어서 원혼이 되는데 그 원혼을 막고자 집에 있는 팥죽을 쑤어서 뿌려서 그 원혼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자체가 그런 애군을 막는 의미도 있지만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 그렇게 바르는 것으로도 나쁜 애군을 막고 우리 집안의 기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으냐라고 한다면은 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집안에 뿌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게 아니라 벽지도 더러워지고 뭔가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다 이렇게 살짝 바르는 식으로라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뭐든 어떻게든 뿌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휴지를 깔아가지고 휴지 위에 뿌려서 며칠 동안 두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개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근본 개념을 각각 집집마다 가가호호 변형이 되는 것이 원래 전통이 전해지는 그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만 잊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또 아주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들 제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팥죽 속에 있는 그 새알, 이 새알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이 팥죽 속에 든 새알, 즉 나이 수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건 들어보셨죠? 이거에 대한 그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의 선조분들께서 우리의 경로사상과 예의를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쌀이 귀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쌀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쌀 자체가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 그 쌀이 아주 귀한 곡식이기 때문에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드신 분에게 하나 더 빚어서 드린다, 즉 나이가 먹는 만큼 그렇게 대우를 해드린다 라는 그 사상이 담겨 있는 게 나이 수대로 새알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다라고 했을 때 새알 50개 드시면 배탈 나겠죠. 50개 다 드시는 게 아니라 또 그에 맞춰서 개수를 조금 더 다른 가족들보다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모양은 작게 하거나 개수를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또 변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팥죽 우리가 동지에만 먹는 줄 아셨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팥죽 자체는 우리 명절 전통의 음식이었고 설날로 인식되는 그 동지 때 먹는 아주 중요한 절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군을 막아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이 복날에 팥죽을 먹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적인 기록은 그 동아일보에 보면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 복날에 팥죽을 지어 먹고 더위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주 강한 양기의 음식으로서 이열치열의 의미로서 강한 양기로서 강한 양기를 누른다라는 우리 조상님들, 선조분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전통이었던 거죠. 그러니 내년에 다가오는 그 복날부터는 우리가 팥죽을 먹는 것도 다시 우리의 문화를 되살린다라는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동지라는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바로 음기가 강한 날이다,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밤이 가장 기니까 또 음기가 가장 강하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게 왜 음기가 강한 날이고 왜 이 날이 왜 중요한 날이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음기가 강한 날 같으면 뭔가 부정적이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날로서, 정말 의미 있는 날로서 우리가 동지를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말이죠, 이 바로 동양 철학에 대한 고유한 사고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뭐 풍수적으로 하지만 이 풍수적으로가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동양 철학이라는 것, 이 자연의 흐름이라는 그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동양 철학의 고유한 사고관은 바로 순환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육식갑차라고 하죠. 60이 돌고 다시 61세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환갑잔치를 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나이를 그렇게 순환하는 것으로 했었고, 또 우리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하루에 순환하는 것, 또 24시간이 순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양의 어떤 그런 사고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 1년의 순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순환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동지는 어떤 날이냐? 밤이 가장 긴 날인 거는 맞으나 밤이 가장 긴 날이기 때문에 이날부터는 이제 밝아오르는 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동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국세시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고서들이 이 동지를 작은 설 혹은 그보다 더 소중한 의미로서 챙겨오고, 이날 뭐 음식을 먹는 것들, 뭐 선물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동지에 대한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양력으로서 또 이런 현대적인 사고관으로서 지내다 보니까 이 자연의 흐름에 따른 절기를 무시하곤 합니다만은, 사실 다른 절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지만큼은 꼭 잘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설날 뭐 드시죠? 바로 떡국 드시죠. 근데 설날에 떡국 드시는 것보다 동지 때 팥죽 드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요. 동지 때 팥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된다라는 기록의 수보다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러니 동지 때 꼭 팥죽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 진짜 사 드시기 좋지 않습니까? 배달을 시켜서 드셔도 되고, 마트에서 사가지고 데워서 드셔도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고 지켜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약간씩 변형하는 것은 현대에 맞추어서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인 겁니다. 무조건 끊고 단절하는 거, 이것은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우리의 어두운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팥죽 잘 드시면서 동지를 맞이하시고요. 그 다음 고서에 보면은 이 동지헌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동지 때 이 양말을 키워가지고 며느리들이 집안에 이제 시어머니나 여성분들에게 버선을 선물하던 거, 그걸 보고 동지헌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동지헌말도 단순히 그냥 음기가 강하니까 양말을 선물한다, 이게 아니라요. 버선은 옛부터 어떤 다산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동지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동짓날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해가 길어지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해가 길어지는 걸 맞이하는 날 동안 우리가 깨끗한 새 양말을 신고 하루하루를 걸어간다라는 의미, 우리의 수명을 늘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동지헌말인 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요즘 버선 선물하시진 않겠죠. 양말을 선물하시든 뭐 신발을 선물하시든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발과 관련된 것들을 선물하시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의학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 몸도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승화강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발 자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좋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동지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죠? 바로 나눔입니다. 자, 이 나눔이라는 거 늘 듣던 얘기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나눌 때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포가 분열될 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열이 발생이 됩니다.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세포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현상만 봐도 열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 역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좋은 마음을 또 나눠가지고 남에게 주는 거, 그때 이 따뜻한 기운, 정말 좋은 기운, 어떤 양의 기운,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했던 것도 이 자연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아는 선조분들이 남겨놓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 나누는 것도요, 사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오히려 어릴 때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막 나누는 걸 많이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나눔에 인색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확 나누려고 하면은 뭔가 내 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왜 잘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전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뱉는 이 한 번의 숨이라고 하는 거, 이 숨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같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내가 한 마음 내는 것 자체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정말로 우리가 큰 복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눔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더 어떤 행동으로 실현을 한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호구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그냥 남에게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나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잘 되고자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의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동지, 전후, 그리고 이 12월 연말을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풍족이라는 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시간의 흐름에 올라타서 큰 노력 없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저는 요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애들 많이 쓰셨죠. 그리고 지금도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나의 힘듦은 지나가고 있고, 나의 좋음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시기는요, 조금 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앞당길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빠르게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니까요, 잘 마음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